안녕하십니까. 정법 강의 2213강 공무원 비리 제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짓거리 하는 사람, 이 단체에서 전부 다 우리를 욕먹게 하는 사람을 지금 물갈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를 잘 만드는 거죠. 불신이 어떻게 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데에 나도 그런 사람 아니면 그걸 쳐다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마주칠 사람이 마주치는 거지, 안 마주칠 사람은 아무리 내 옆에 그런 걸 해도 나는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내 일을 하지.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데 결부가 돼가지고 상대가 되는 결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비리를 보는 시각은 그 보는 사람의 그 기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탁한 그런 사람들은 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 그 기운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대칭성으로 그 양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극성의 반대편에서 완전히 반대 시각으로 그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리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그것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이 비리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비관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맑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네가 그 안에 결부되지 않게끔 지금 살면은 절대 결부가 안 되니까, 옆에서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시험대에 올라가게끔 네가 지금 살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대에 안 오를 사람은 저걸 보고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나오는 환경이 조금 탁하게 살면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이제. 눈에 띄면서 내가 눈에 자꾸 안 좋은 게 띄잖아요. 띄면은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못 돼요.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계속 있는 겁니다. 있으면은 자꾸 눈에 띄어요, 이제. 자꾸. 근데 여기 있을 사람 있잖아요. 있을 사람은 그런 어떻게 사회에서 보는 거 안 좋은 잣대로 보잖아요. 내가 보니까 안 좋은 잣대로 이게 감각이 안 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에요. 여기 떠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좋게 봐요, 좋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지금 결부가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여기 있을 사람입니다. 요걸 보고 아닌데? 요렇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너가 지금 살아나오는 환경이 그렇게 보이게끔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같이 두드리 맞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맞아라. 그래서 지금 그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비리를 보고 내가 딱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시험지를 받은 겁니다. 내가 딱 걸렸기 때문에 그게 저 나쁘다 이렇게 보고 내가 뭔가의 행동을 취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험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면이 없는지 나를 성찰해야 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 비리의 모습하고 같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런 종류의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지에 딱 걸리면은 이제 나도 이제 같이 두드려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것은 내가 이제 걸리기도 전에 먼저 두드리 맞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정을 한지는 그걸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예, 김용균법이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컨베이로 옮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잘못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사고 조사를 했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김용균 씨가 곧이곧대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이렇게 사는 게 과거에는 그게 이제 바른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남 탓을 많이 하고 사회 탓을 많이 하고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내가 착함으로 해야 하고 상대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장본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때까지 그런 교육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 탓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착한 사람이 탁하게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제일 맑아야 되는데 남 탓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제일 맑아야 되는 게 착한 사람인데 지금은 탁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먼저 당하고 유가족 분들께서 이 사회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기업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바른 조치를 안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외주에 넘겨갖고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제보를 하는 것이죠. 형사하고 도둑놈은요, 이 에너지가 지금 같이 공부할 게 있어서 지금 만나는 겁니다. 응? 우리 검사하고 사기꾼은 말이죠, 같이 공부할 게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남이 아니라는, 너희들은 서로가 도움되는 처지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서로가 도움된다, 이 말이죠. 이게 기운을 같이 막물고 있는 거예요. 위로 있든 아래로 있든 지금 축이 막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공부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도관이고 그 형사고 이런 사람은 맨 사기꾼만 만나요. 왜 사기꾼 만날?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사기꾼을 아주 나쁘게 보거든요. 이게 나쁘게 안 보일 때까지 공부해야 돼. 사기꾼이 나쁘게 안 보일 때까지. 그럼 사기꾼이 나쁘게 안 보이면 어떻게 보이냐?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놈이고 더 나쁜 놈이고, 사기 당한 사람은 더 나쁜 놈이고, 사기를 친 사람은 어느 정도 나쁜 놈이다 이거죠. 요걸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이 재판관이 됩니다. 사기를 당하게끔 살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안 나쁜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형사, 검사, 그리고 이제 도둑, 사기꾼, 이게 이제 서로 기운을 맞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3대 7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사, 검사는 공부가 이제 70% 있고, 역할이 이제 30%가 있고, 도둑, 사기꾼은, 역할이 70%가 있고, 이제 공부가 이제 30%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3대 7로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을 예를 들면은, 사기를 당한 자가 70% 잘못이 있죠. 이 사기를 당하는 게 왜 당하느냐면은, 평소에 내가 이제 이래 욕심이 좀 많은 겁니다.
뭔가 이제 뭐 어디 욕심이 많아갖고 어디 뭐 공짜 이래 바라고 그 모든 일에 자기가 겪는 거래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 욕심을 내는 거죠. 그 뭐 작은 욕심으로 해갖고 뭐 소소하게 이제 이득을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사회에 탁기를 뿌리는 겁니다. 예. 나는 조금씩 이득을 취하지만 상대방은 그걸로 해갖고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 기운을 이제 계속 뿌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임계치가 딱 됐을 때 예, 내가 이제 사기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운을 그렇게 뿌린 만큼 그 잘못이 내한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동영상, 제 동영상, 사기꾼을 많이 만났다. 이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이념이 있고, 바르게 지금 이끌어 나갔더라면, 이 사람은 비리 안 합니다. 이 조직이 사회도 조직이에요. 이 조직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무원을 이렇게 하면서도 바른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이 공직에 우리가 임하도록 이걸 우리가 살려왔더라면 공직 안에서 비리 절대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 이념이 담겨져 갖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비리는 있습니다. 이 사회에 비리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이념 상실입니다. 이념이 살아갖고 있으면 절대 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인이 옆에서 죽어도 내 이념을 꺾을 수 없다. 비리 안 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념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시험은 안 합니다. 이념이 없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념이 없기 때문에. 왜? 이념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주 투철한 이런 기운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약해지면 집안에서 병도 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다가도 자빠지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이념을 어떤 조직에 이념을 투철하게 딱 씌워놨다는 것은 그건 이제 신장을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 신이 이 조직을 보호하게 됩니다. 예. 이 조직에 채용되는 사람도 그 이념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은, 예, 그 사람이 배제되게, 신적 작용이 일어나고, 그 조직 내의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이래 품은 사람이 그 조직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런 신적 작업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장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오면은 그 조직에서 사건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불신시키고 이런 걸 바르게 잡아줄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지. 환경은 그렇게 나눠놓고 이거를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준다 이하면서 이걸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는 더 안 들키면서 돈을 손댈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게 이 악이 있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개발을 더 한다 이 말이죠. 안 들킬 방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들키고 할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개발을 해놓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막아야 돼요. 막으면 또 더 깊은 걸 찾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을 잡아갖고 형을 대기 때렸죠. 때렸으면 도둑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도둑이 더 지능되게끔 만들지 도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지능적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따야지. 이 사회 악을 몰아낸다. 너희들이 하는 이 근본 원리를 안 잡으면 이거는 악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애꿎은 사람들만 전부 다 악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 대자연의 원리 중에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음양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대칭성의 원리이기도 하죠. 모든 것은 이제 양극성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진영 대립의 그 상황이죠. 예, 좌파가 있으니까 이제 우파가 있는 것입니다. 좌파가 우파를 욕을 하니까 우파가 좌파를 욕을 하죠. 예, 좌파는 우파가 나라 말아먹는다 그러고 우파는 좌파가 나라 말아먹는다 그러죠. 그리고 양쪽 다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심지를 굳건히 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양단에서 나라를 위한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 양극성의 기운을, 탁한 기운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 외에는 나라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에 극단에 선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반드시 같은 질량의 반대 극성의 그 기운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예. 그 자체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건 이제 선천의 좋은 면이고 지금 이제 후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양극성이 서로 이제 융합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융합을 해야 이제 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성으로 치달는 이런 가운데에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 이쪽에 뭐 답이라고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쪽에 답이라고 내놓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한쪽에 이제 답이라고 내놓은 것은 반드시 이 반대편에 이제 부작용에 더 큰 그 작용을 일으킬 뿐이거든요. 그건 도저히 이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되는 어떤 그 근본을 따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비리가 일어나는 것도 이 양극성의 그 근본 원리를 따야 되는 것이죠. 비리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3대 7의 이제 원리로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아픈 자가, 환자고 죄인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그 탁기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거든요. 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비리를 일어나고 제일 그 아픈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조직이죠. 그 조직이 제일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국민들이 그 비리 일어나는 그 손해를 시민들이 이제 그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픈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비리가 일어나면 그 조직이 제일 아픔을 당하죠. 그 조직에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은 이념을 바로 세워갖고 그것을 투철히 이제 지켜나갈 때, 그런 비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결국은 지금 사회가, 사람들이 이제 돈만 쫓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회라는 것이죠. 그 탁기들이 다 모여갖고, 돈이 어디에 이래 보이는 그 공직사회가 이제 그 예산을 크게 쓰지 않습니까? 돈이 보이는 거기에서, 그 기운이 뭉쳐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
2213강 공무원 비리제보 이 본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